하우스들. 하우스가 이제 또 멋진 것도 있으니까, 갑자기 또 그리려니 그러네요. 하우스가 어떻게 그려야 될까? 뭐, 이거 하우스라고 해요. 이런 하우스들은 이렇게 구조체가 있고요. 철 파이프로 구조체가 있고, 이제 버텨주는 구조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예요? 비닐로 얘를 덮어주는 피복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얘네들이 이제 구조체가 되는 거죠. 철 파이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을 때 조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잖아요. 이런 피복제거는 조사는 여기는 한번 봐보십시오. 피복제 조사할 때는 하우스의 폭의 길이를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조사를 하는데 전체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체 예를 들어서 얘 하우스는 여기 좀 중간중간에 찢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전체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전체 교체를 하면은 전체 피해를 인정. 교체가 필요해서 전체로 교체했어요. 그러면 전체 피해 입은 거예요. 인정한다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계약자가 야 이거 이제 우리 평가사가 가서 이거 전체 피해 맞습니다. 하우스 피복제 다 전체 교체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견적서랑 주세요라고 했는데 영수증이랑 주세요 했는데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너무 경미해. 경미한 게는 그 하나로마트 가서 하나로마트 이게 뭐 뭔지 마트 가서 청테이프를 사가지고 여기를 테이프로 발라요. 그리고 여기 절반만 교체했어. 그러고 나서 전체를 달라간 거예요. 그러면 전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줍니다. 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전체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부분 교체한 경우에요. 지금 금방 그런 사례. 그때는 어떻게 해요? 부분 피해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체 교체가 필요한데 부분 교체만 했으면 부분 피해로 인정한다. 됐죠? 이렇게. 원래 전체 교체를 하세요 했는데 부분만 했을 때. 세 번째, 전체 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한 부분만 피해로 인정한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얘 보니까 계약자가 여기는 이 지금 이 지붕만 이쪽만 교체하면 되겠네요. 측면을 안 해도 되겠네요. 라고 평가했어요. 그래서 부분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부분 교체하면 얘들은 뭐 얘도 부분 피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구조체하고 부대시설입니다. 교체 수량 보수인데 아래와 같이 대신 여기 보시면 재사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리 비용이 교체 비용보다 클 경우에는 재조달 비용을 한다. 여기도 계산 문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수리 비용하고 그다음에 재조달 비용. 자, 단위면적 재조달 비용은 10만 원. 단위면적 수리 비용은 14만 원. 이렇게 되면 얼마 주라고요? 10만 원 주라고. 10만 원. 최고가 뭐예요? 단위면적 재조달 비용이에요. 예. 왜냐하면 교체 비용이 더 많이 나가는 경우 있죠. 차들이 그러잖아요. 차가 내가 지금 10년이 된 차야. 근데 사고가 빵 났어. 고치려고 보니까 부품이 없어. 그래서 고치는 비용은 840만 원. 중고차 값은 250만 원. 그럼 250만 원 주고 마감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란 얘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봐보세요. 박스 손상된 골조를 재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체 수량 후 교체 비용을 주고요. 손상된 골조, 그러니까 그 부분입니다. 지금은 부분. 두 번째, 손상된 골조를 재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파이프를 재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부분적으로 이 수리비를 준다는 얘기예요. 수리비를. 근데 그 밑에 말 한번 봐보십시오. 피해 목적물을 재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조달 비용을 산정한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얘가 통째로 다 무너져 버렸어. 이 목적물이 여기 이제 하나 통째로 무너져. 앞에 거 두 개는 뭐 이 부분적인 거, 구조체 이런 부분들이 일부 고장 났을 때 고쳐야 될 부분들을 얘기한 거고 마지막은 뭐예요? 얘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을 때. 그때는 이게 몇 제곱미터 무너졌냐? 이거 다시 지으려면 얼마 드냐? 그럼 얘 다시 지으려면 1제곱미터당 10만 원 듭니다. 근데 이게 전체가
1000제곱미터입니다. 그럼 알았어. 1억. 이렇게 주는 거다.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인건비도 있으니까, 자, 손해액을 지금 하우스, 지금 시설의 하우스 있죠. 손해액을 평가하는 게 어떤 거 평가해요? 피복재, 구조체, 인건비. 그게 세 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서술하라고 나오는 확률도 높겠죠. 그래서 그거 좀 자꾸 읽어봐 주세요. 틈날 때마다. 틈날 때마다 읽어봐 주시고, 이거 갖고 문제도 만들어요. 여기서 문제 만들 수 있는 여지가 나와버렸죠. 네. 여지가 나왔으니까 문제를 저도 만들어서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시설작물을 벌써 손에 줬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조사 기준은 1사고마다 생산비 보장 보험금을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얘네들은 사고가 날 때마다 조사를 가요. 그래서 딸기다 그러면 딸기는 이제 만약에 딸기가 사고를 났는데 어떤 사고냐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예요. 딸기는 하우스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냉방, 난방, 환기, 보험 이런 게 실에 다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자연재해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대신에 집중호우 같은 거 있죠. 이런 걸로 인해서 갑자기 물이 팍 들어가면 하우스 안으로. 그건 못 막잖아요. 그렇죠. 방수 처리 안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바닥 쪽으로 깔려진 부대 시설 시스템들이 있죠. 지금 딸기다 그러면 딸기는 이제 공중에다가 키웁니다. 바닥에 앉아갖고 쪼그려서 이렇게 수확을 못 해요. 허리 다 나가버리니까. 허리가 다 다치니까. 그래서 이 정도 높이에다가 키워서 사람이 이렇게 서서 이렇게 수확해 나가는 구조입니다. 높아서 물에 침수 잘 안 돼. 근데 바닥에 쭉 연결해서 설치해온 어떤 것들이, 부대시설들이 침수돼서 고장나거나 피해를 입을 경우도 있죠. 그렇게 피해를 입을 때도 조사를 해드리더라. 이렇게 하고요. 또 바닥에 있는 게 보통 보면 이제 부추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바닥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침수가 되게 되면 또 참외 같은 거 바닥에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은 침수가 물에 잠기죠. 그럼 그런 것들은 조사를 한번 합니다. 근데 침수됐는데 일부 침수만 돼가지고 한 3분의 1만 피해를 입어서 이번에 보상을 받았어. 근데 그 다음에 또 집중하고 또 들어와서 나머지 전체가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앞에 거 3분의 1 받은 거 뺀 나머지에 대해서는 보상해 줍니다. 이 3분의 1까지 포함해서 전체로 해갖고 다시 산정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답은 봐보세요. 동일한 작기에서 2회 이상 사고가 난 경우에는 동일 작기의 작물에 이전 사고 피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평가 시점은 언제예요? 평가는 피해의 확정이 가능한 시점인데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 지금 작물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이 표준 생장일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수확일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뭐 딸기를 뭐 심겠다. 그러면 일작기 한 번 얘를 키워서 수확하는데 뭐 소요되는 기간이 예를 들어 뭐 4개월이다. 예를 들어. 그러면 4개월간 키우고 다시 1개월 준비하고 또 4개월 키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에 한 3번 정도 뭐 돌릴 수 있겠다는 거죠. 생산 이 사이클을. 근데 한 번 사고가 나. 이때 근데 이 동일한 작기라는 건 뭐냐면 1년에 나는 여기서 3번 정도 딸기를 다시 정식해서 키우고 정식해서 키우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한 번 첫 번째 제 1작기 때 사고가 났다는 얘기예요. 얘가. 처음에 딸기를 식재를 해서 정식을 해서 키우는데 그때 사고가 한 번, 그 다음에 한 번 이렇게 발생했을 때 이때 두 번째 사고 때는 앞전 사고 피해. 왜? 같은 작기니까. 근데 이런 경우 있죠. 5개월이 지나고 나서 새로운 작기예요. 이제 농사를 짓거든요. 이제 딸기를. 그때 손해나면 앞전 사고 것을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요 놈이 새로 좀 깔아져 있잖아요. 딸기가. 새로 설치되어 있으니까, 식재되어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피해를 산정해 주는 건지 앞에 거 작기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아요. 대신 한 작기에서 딸기가 40일을 키운다. 이제 4개월을 키운다. 그럼 4개월 키우는 그 과정에서 2번 연속 뭐 와버렸다. 예를 들어서 뭐 정식하고 1개월 지나고 한번 집중호우 오고 또 정식하고 나서 또 1개월 지나고 그건 뭐예요? 동일한 작기잖아요. 4개월에 한 작기라고 봤을 때. 그럴 때는 앞에 피해를 감안해서 뒤에 피해를 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조사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봐보세요. 이것은. 똑같죠. 예. 기상청 자료도 있고, 계약자 면담 있습니다. 73조가 볼게요. 재배 일정 확인. 정식, 파종, 종균, 접종. 정식은 뭐예요? 시설 작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 작물. 파종도 시설 작물입니다. 무 같은 거 파종이죠. 이렇게 되고. 종균, 접종일은 버섯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수확 개시와 수확 종료일을 알아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문답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시에는 재배 일정 관련 증빙서류도 우리가 보자. 그 다음에 4번 봐보세요. 사고 일자 확인. 여기 이제 사고 일자는 고추 사고 일자와 다르죠. 여기 사고 일자가 고추는 아까 말했어요. 고추는 가뭄과 같이 사고 일자는 사고가 발생한 날짜가 맞는데 가뭄과 같이 가뭄이 지속된 경우에는 첫 강우일 전날을 우리는 사고 일자라고 하고 만약에 그 강우가 오기 전에 이미 조사했다면 조사 일자를 사고 일자로 하자고 우리가 약속을 해놨잖아요. 근데 얘는 시설 작물에서는 이 사고 일자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해놨는가? 사고 일자가 수확기 이전의 사고 일자는 연속적인 자연재해로 사고 일자를 특정할 수 없어. 연속적 자연재해라면 보통 대부분은 폭염을 얘기합니다. 폭염. 그러면 냉방기 돌려봤자 한계가 있거든요. 이 작물한테는. 그죠? 그럴 때는 뭐예요? 사고일자를 언제 한다고요? 연속적 자연재해에서의 사고일자는 기상특보 발령일자. 이렇게 시험 출제자가 기상특보 발령일자는 뭐 8월 10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줬을 때 조사일자는 8월 15일 뭐 이런 식으로 주고 기상특보 해제일자는 8월 20일 이렇게 줬을 때 우리는 사고일자를 어떤 걸 쓸 거냐는 얘기잖아요. 어떤 거 쓰고 싶으세요? 자, 기상특보입니다. 기상특보는 어디서요? 기상청에서 합니다. 지금도 발령이란 말을 쓰나요? 발표일자 하는데 어쨌든 그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기상특보가 지금 폭염이에요. 지금 폭염. 기상특보 발령일자가 8월 10일. 조사일자가 8월 15일. 기상특보 해제일자가 8월 20일. 사고일자 언제라고요? 예? 8월. 땡큐. 그 말이에요. 이거 찾으라고 헷갈리게 준 거죠, 지금. 왜? 고추 열심히 공부하신 분은 어떤 거예요? 이거 할 거니까. 고추 공부 죽으라고 하신 분은 8월 15일을 찍겠죠, 당연히. 근데 시설작물에서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학기준사고에서는. 그렇죠, 수학기준사고에서는. 그 다음에, 봐보세요. 나번. 수학기 중사고에, 수학기 이전 사고고, 이제 다음은 수학기 중사고죠. 수학기 중사고에서는 연속적인 자연재, 똑같이 이제 뭐 폭염, 냉해 같은 거 얘기하는데, 사고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학기 중에는 사고일자를 정한다고요. 최종 출하일자입니다. 그렇죠? 수학기 이전 사고일자 판단은 예고. 수학하고 있는 중에 사고가 났을 때. 지속적인 자연재해요. 폭염이나 냉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폭염을 얘기하는 거예요. 냉해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추우면 보일러 틀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걔네 다 죽어버려요, 또. 그래서 그때입니다. 그때는 언제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최종 출하일자입니다. 그러면 시험 출제자가 그러죠. 기상특보일자. 얘는 언제 할까요? 폭염으로 한다면 8월 얘도 10일. 그 다음에 조사일자 8월 15일. 그 다음에 해제일자 8월 20일. 최종 작물의 출하일자 8월 14일. 이렇게 해놔야지. 그래요. 얼추 맞죠? 이거 하고 나서 조사니까. 그러면 이때는 사고일자 언제예요? 땡큐. 그렇죠. 이건 뭐예요? 다 페이크예요. 그죠? 속아보라고. 속아서 꽉 틀려보라고. 이게 다 깔아놓은 거예요. 그것도 잘 고르셔야 돼요, 이거. 이거 갖고 이거 쓰셔야 되니까. 그쵸? 네, 이런 식으로 하다 해서 이것도 계산 문제 나오는 게 매우 높겠죠. 이제 우리가 고추의 가뭄일자를 통해서 이런 문구도 충분히 계산 문제라든가 우리가 날짜의 개념을 이해해서 문제화 시킬 수가 있고 이 문제를 통해서
뭘 한다고요? 이 위 문제를 통해서 경과 비율을 찾아내는 거죠. 경과 비율. 그죠? 수학기 이전의 경과 비율은 뭐예요?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표준 생장일수 대 생장일수일 때 이 생장일수를 찾는 거거든요. 생장일수를. 나머지 다 알 거니까. 수학기 중사고 때는 사고 때는 생산비 다 들어서 100 마이너스 수학 일수 대 표준 수학 일수예요. 이 수학 일수를 출하일자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생장 일수는 발령 일자를 통해서 사고 일자를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장 일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정식 일로부터 사고일. 수학 일수는 뭐라고 했어요? 수학 개시일부터 사고일. 사고일을 찾아내는. 사고일을 찾아내는 거. 좋죠? 문제가. 이런 거 이제 알았으니까 이 문제 만약에 우리가 공부 안 해도 실제로 실전 현장에서 문제 나오더라도 얼추 때려잡을 수는 있을 거예요. 맞아, 그래. 아주 고생했구만. 짜장면 시켜가면서 문제 출제하러 고생했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풀면서. 문제 풀면서는 출제하신 분들 격려를 해주면서 푸시는 게 좋죠. 아, 문제 잘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잘 안 될 겁니다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손해조사 있습니다. 경과비율 산출하고요. 재배비율, 피해비율이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재배비율은 재배면적, 피해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배비율, 그 다음에 피해비율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거기다가 재배비율, 피해비율이죠. 재배비율은 뭐예요? 이거 가입면적. 그래서 얼마나 재배했니? 재배면적. 이게 재배비율이에요. 가입면적분의 재배면적. 피해비율은 재배를 했는데 얼마나 피해를 입었니? 이게 피해비율입니다. 재배비율하고 피해비율을 산출해봐라 뭐 이런 거예요. 이 말 뜻이 그렇습니다. 손해정도 비율은 가로놓기 나올 확률이 매우 높겠죠. 손해정도 비율은 뭐예요? 딸기다. 딸기면은 자 손해가 났는지 안 났는지 어떻게 조사한다고 그랬어요? 고추 같은 경우는 탄저병이 지금 여기에서 고추가 달려있는 게 20개가 달려있는데 그 중에 10개가 피해를 봤다가 이건 한 50% 손해 입었네? 그랬으니까 손해정도 비율 60%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 시설작물은 손해정도를 할 때 어디를 보라고 그랬어요? 밑에서부터 뿌리, 줄기, 잎, 과실을 보라고 했잖아요. 여기 있어요. 여기 체계가. 예. 뭐라고 했어요? 뿌리, 줄기, 잎, 과실. 아래서부터 위로 쭉 기억하세요. 4개. 가로 주면 뿌리, 줄기, 잎, 과실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보고 너는 손해가 20%, 너는 손해가 10% 났네, 너는 손해가 35% 났네. 35% 났으면 손해 정도 비율은 몇 프로다? 40%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너는 손해가 62% 났네? 그럼 너는 80%다. 우리가 손해 정도 비율은.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발일정체를 통해서 체크를 한다. 근데 어디를 보라고? 뿌리, 줄기, 잎, 과실. 뿌리, 줄기, 잎, 과실. 꼭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재, 대물, 배상 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이거 보험을 넣게 되면은 뭐예요? 나의 잘못으로 다른 집에, 우리 집에 하우스에 불이 났어.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하우스로 불이 번졌을 때 내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내 실수로 옆집으로 불이 번졌으니까. 그 집이 날벼락 맞은 거지. 그렇죠? 그때는 화재로 인한 대물을 배상한다 이 말이에요. 계약자가 그 배상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그 책임을 누가 진다고요? 보험을 넣었으니까 보험회사에서 와서 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자, 손해평가는 피보험자가 보험적으로 기재된 농업용시설 및 부대시설 내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조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화재 보면 혹시 아파트 사시면 아파트 화재 보험 안 넣으신 분은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다음에 그 아파트 화재 보험 같은 경우 그렇게 보험료 비싸지 않을 거예요. 10,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 보험료 한 달에 지금 이쪽 학원 가는 커피 한 잔에 2,000원씩 나죠. 한 달에 5잔만 참고 보험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화재가 우리 집에 내가 만약에 3층에 산디 3층에도 불 나고 4층으로 이렇게 번지잖아요.
그 배상 안 해줬습니다. 왜냐면 그건 인간이 막을 수 없다. 불가항력이다. 그래가지고 보상을 안 해주고, 미안합니다. 딱 그러고 돌아가시면 있으면 상가, 고인을 명복입니다. 끝나버렸거든요. 안 해주, 책임을 안 져서. 근데 요즘은 안 해요. 요즘은 우리 집에서 내 잘못을 해서 불이 번져서 2층, 3층으로 번지잖아요. 내가 다 물어줘야 됩니다. 심지어 연기가 들어갔잖아요. 이 집으로. 그럼 연기가 들어오면 천장을 다 뜯더라고요. 뜯고 화재 청소를 해줘. 탈을 제거. 안에 뜯어보면 안에 까맣게 더 깨있어요. 그래서 준천장 뜨고 다 탈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돈 몇백만 원 들어가요, 이거. 만약에 사람이나 한 분 돌아가셨다면 어쩔 거예요. 뭐 상상하기도 싫은데. 손해평가사 공부 쭉 하라고 해가지고. 또 죽으라고 돈 벌어서 갚아야지. 이제 보험 안 넣었으니까. 10,000원 냈길라다가. 그래서 꼭 저한테 보험 넣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보험 그런 거 한 사람 아니에요. 인터넷에 보세요. 인터넷에. 그 다이렉트 보험 많이 있잖아요. 그거 보시고. 저도 다 골라서 넣거든요. 대신 보험의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보장성이 좋아야 됩니다. 저축성 의미 없는 거거든요. 30년 후에 나한테 1,000,000원 와봤자 내 치아는 완전히 부실해서 생고기를 썰어놔도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생고기 드시도 못해요. 그래서 보험료가 저렴하면서 보장이 좋은 보험이 제가 보니까 가장 낫더라고요. 참고하셔서 좋은 보험 골라가지고 화재보험 정도는 저렴하고 무조건 넣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조사 방법입니다. 피보험자죠. 보험 넣은 사람이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이 얼마나 된가? 당신 지금 손해 얼마나 났어?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요. 필요한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필요 또 지출한 유익했던 비용은 얼마냐? 이게 무슨 비용이에요? 손해 방지 비용입니다. 손해 방지 비용. 그다음에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그다음에 화해 또는 조정에 필요한 비용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 보험 같은 경우,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중상해 보험 같은 거 다 넣으시죠. 중상해 보험 꼭 넣으셔야 돼. 또 오늘 보험을 다 넣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박살 나니까. 뭐라죠? 신용 불량자가 되는 거니까. 돈 많으신 분이야 뭐 알았어 딱 주면 되지만. 그죠? 그런 것들 할 때 이제 그 합의금 같은 거 있죠. 그것도 보상해 주잖아요, 보험회사에서. 그게 화해 중재 비용이. 그다음에 내가 이제 구속됐다 그러면 그 변호사 비용 이런 것들 다 얼마인가 산출해 가지고 지급해 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금 산정은 어차피 이제 1월 달부터 한번 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시간 나신 분들은 한번 읽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농업 수익감소 보장 방식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숫자 많은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